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0일 1순위 청약이 끝났습니다. 경쟁률이 36.7대 1을 찍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힐스테이트 광명 10일 자체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었죠. 분양가가 16억 4,100만 원 정도로 아주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아마 광명에서 분양한 아파트 치고는 가장 고점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메리트가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관심사였는데, 이거 분양가가 이 정도로 높은데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경쟁률을 뜯어보면 6.01대 1을 찍었습니다. 84제곱 분양가가 16억 4천을 찍었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광명 주변 아파트들이 그렇게 상한가를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분양가마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니까 팔짱을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 1순위 경쟁률은 6.01대 1을 찍었고요. 분양가는 최고 80%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팔짱 끼고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훨훨 타오르고 있는 이 분양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16억짜리 잘못 분양받았다가는 집값이 이제 완전히 꺾이는 시점에서는 고스란히 이게 부채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원금이자 갚느라고 허덕허덕거리는데 집값마저 떨어져 버리면 이거 완전히 멘탈 붕괴, 대광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힐스테이트 광명 10일 옆에 붙어 있는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여기 분양 이 매매 가격이 11억 3천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여기가 16억이잖아요. 액면내로 따지면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5억이 더 높아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84제곱 16억 4천이죠. 근데 옆에 딱 붙어 있는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는 11억 3천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신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더 높아버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가격을 다 녹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차익 부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 16억을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광명 11이 20억, 30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건데, 과연 광명에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아파트 시장이 정말 엄청난 이 단기적 추세로 말발굽을 달리면서 치고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를 기록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트는 하향세입니다. 꺾이게 돼 있고, 그 꺾임 정도도 거의 이제 반 정도로 그냥 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무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언제 집 떨어지냐고, 언제 집값 떨어지냐고 피부로 좀 느껴줘야죠. 근데 호가세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이 단기적인 어떤 거래, 빨리 금매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격을 좀 후려쳐서 가격 단가를 낮춰서 팔고 나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호가세에 상당 부분 위협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자금도 들어오질 못해. 이게 버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미 광명은 11월 들어서 확실하게 3억에 가깝게 이 떨어지는 파일을 계속해서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광명 휴먼시아 2억 8천 떨어졌죠. 주공 6단지 2억 6천, 주공 11단지 2억 3천. 대체적으로 20%, 30%, 40%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이 상황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접근하면 대부분 다 고점에 몰려있는 그 가격표를 내밀 겁니다. 그만큼 집주인들의 이 집 가격에 대한 호가세가 완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부러질 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레버리지를 단단하게 받았기 때문에 호가세도 단단해야 한다는 어떤 이 저항심이 만만치 않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 결국 떨어지는 사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시장 원리도 똑같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 때 부동산 시장은 전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고,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냥 시간만 살짝 흘러버리면 아래로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처박힐 가능성 아주 높은 그런 아주 위험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한국 아파트 시장 그렇다. 광명시가 지금 거래량이 15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은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서 6대1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두 자릿수 이 경쟁률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거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지역민들이 거의 이제 손절치다시피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운 그런 입지적 조건이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용산 정비창에서 주택 공급이 6,000채에서 7,000채로 이제 더 늘리겠다. 이제 공격적 공급이 본격적으로 본물을 틔우기 시작하면 이거 뭐 16억 하는 아파트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청약통장 좀 잘 간직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을 좀 차곡차곡 소액으로나 모아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왜? 여기 지분 적립 나오고요. 토지 임대부 나오고요. 이익 공유형 나옵니다. 용산에서도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충분히 3억대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16억 아파트는 16억 하는 아파트를 뭐하러 들어가냐고요. 그 나머지 비용은 다 내가 다른 데로 투자해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기존 13,000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350가구로 좀 줄었다가 다시 7,000가구로 늘었는데 이거 다시 곱하기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특별히 서울 공급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의 공급을 빨리 실행을 해 나가야지만 지금 규제 일변도로 계속 가버리면 이거 계속 미꾸라지 빠지듯이 집값이 빠져나가는 어떤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간 분양의 고분양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냥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공공 분양이 좀 확대되고 상당 부분 좀 고개를 끄덕일 만큼의 어떤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그 허들을 낮추게 된다면 누구나 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분양가 민간 분양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비창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딱 걸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가 입지가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주변 아파트는 뭐 어마무시하죠 가격들이. 그렇게 되면 이 저가의 허들이 낮은 공공분양을 딱 치고 들어가게 되면 주변 또 아파트 가격 역시도 함께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여기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이 광명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2022년도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주담대도 8% 가까워질 때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2022년하고 오버랩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고스란히 지금 그대로 그 궤적들이 가고 있거든요. 환율 올라가, 금리 올라가, 주담대 뭐 8%, 7%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 절벽이잖아. 똑같습니다. 똑같.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 왜? 금융시장 쪽이 너무 확대가 돼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 자금이 이제 부동산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광명이 당시에 폭락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어요. 3년 전, 뭐 한국 사람들 빨리 잊어먹지 않습니까? 광명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어떤 성장하는 입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폭락했었습니다. 만 가구가 또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라는 또 전망까지도 나왔었고 뭐 대폭락의 시대에 오나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2022년도에 광명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거래 빙하기 지금 2022년보다 오히려 더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드에서 2022년에 급격하게 금리 올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금리 동결 금리는 꽉 붙잡고 있지만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인상과 같은 효과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건 지금 코스피 다우지수 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역시도
국채 그리고 금선물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 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때문에. 금리는 붙잡고 있지만 동결하고 있지만 올리지 않고 있지만 2022년 당시의 충격파 그 공포를 고스란히 지금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하향화되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정 양상일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어떤 공사는 크고, 아무튼 간에 미국 이 페드가 인플레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동결 수순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용시장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또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금리 자체는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이 악재가 더욱더 한국 주담대 금리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인뱅 K뱅크가 주담대 금리 7% 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주담대 7% 뚫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변동형 주담대 엄청나게 지금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날짜 K뱅크에 따르면 변동형 아파트 대출 금리가 7.72%. 야, 이거 8%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뭐 7.12 정도 되면 좀 오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72%는 8%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와서는 11월 달에 7, 8% 금리로 오고 가는 어마무시한 지금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아니 광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게 16억이 말이 됩니까? 주변은 11억 하는데 5억 차이나 더 그냥 펌프질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 붙잡은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어떻게 물어요? 7, 8%. 이제 인뱅이 금리를 7, 8% 올리면 시중은행 야금야금 올릴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지금 5.5%인데 아니 K뱅이 이 정도 올렸으면 단숨에 올려야죠. 여기도 7% 가까이 또 충분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 높고,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도 6.18%, 어느새 0.675%포인트나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뜨악하는 겁니다. 광명 11, 16억에 잡아. 주변보다 5억 더 높은 분양가야. 그래도 2배 더 오를 거야. 여기 30억 될 거야. 라는 기대 심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평당 뭐 5천만 원, 아니 경기권이 평당 5천만 원 하는데 뭐 할 말 다 했지. 이건 고스란히 여기 수분양자들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환율이 오늘 또 거의 뭐 이제 노멀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1,450원. 떨어질 생각은 안 하니까. 그 영끌족들은 이미 이제 차주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담대 6%, 2년 내 최고인데 오늘부터 또 오른다. 18일부터 계속해서 시중은행에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상금리 붙여, 코픽스 붙여,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겁니다. 19일 올라요. 그리고 내일도 또 올라요. 계속 매일매일 금리 자체를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살짝 올립니다. 이 압박감을 어떻게 견딜라나? 16억 아파트 분양받아서 코픽스가 지금 1.98%, 어마무시하죠.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픽스가 뭐냐? 그러니까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조달 비용, 은행의 조달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환율 잘 내려올 생각 안 합니다. 코픽스도 별로 꺾일 생각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은행이 빡빡하다. 환율 대비 금리가 굉장히 더 상승세를 타고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2개월째 지금 환율 추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담대 금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대출 부담 증가되고 매수세 위축돼. 이게 대출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 규제 때문에 대출 시장이 다 막혀 있어요. 금리 인상에서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내가 대출 받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 받으려 해도 스트레스 DSR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은 토호제로 묶인 곳은 6억, 그리고 25억 넘어가 버리면 2억밖에 못 받아. 그리고 전세 대출 역시도 1주택자에게는 스트레스 DSR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래가 절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일상적인 어떤 규제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빛의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내상을 입고 있어요. 내상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를 못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부동산 가장 큰 문제점은 공포가 없다는 거. 겁대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대가리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시장은 없거든요. 겁이 없다는 건, 공포가 없다는 건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뭔가 한 방 빵 터져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50년 모기지 내놓겠다고 just floated it. 띄웠지 않습니까? 바로.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아요. 거래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안 해. 물가가 워낙에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페드가 기준금리 지금 동결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양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50년 모기지까지 이제 들고 나왔다. 이거 50년 모기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세기 노예계약이지. 아니 이게 내 집 마련 사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평생 그냥 이전에다가 몇 세까지? 90세가 다 돼서 대출. 아니 미국도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좀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90세까지 이거 50년 모기지 갖기 위해서 그냥 알바에 투잡에다가 이거 어떻게 뜰 수 있 체력이 되겠습니까? 그 노예계약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우리도 지금 50년 주담대 뭐 빵빵 내주다가 결국에 이거 한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50년 주담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받아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823조입니다. 와 어마무시하다. 800조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담대가. 이게 내관입니다. 내관. 예? 여기 불을 팍 붙여가지고 이제 타들어가면 다이나마트처럼 빠바바바바방 연속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금융 쪽으로 자금을 선순환시키자 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금융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올라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인식 그 자체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맹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이게 바뀌기 힘들 겁니다. 인뱅주담대가 7%가 넘었는데 정신이 나갔죠. 16억짜리, 20억짜리 막 분양을 받고 앉았으니까. 1번은 좀 사정이 다르죠. 1번은. 금융소득이 그래도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이자, 배당, 쉐어가 지금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 확실히 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법을 한번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65세 고령자 자산 비중이 81%야. 이거 터져버리면 그냥 81%가 그냥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집값 정상화가 그만큼 우리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권 아파트들 11월 중순 들어서면서 빠지는 폭이 대폭 넓어졌어요. 지금 이걸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5.5억 하락했죠. 위례더일. 의왕시 4억 1천만 원 하락했어요. 고양시 3억 8천, 수원시 3억 5천. 이게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안양시 3억 5천. 다 11월 중순이야. 그 다음에 부천시 11월 15일 3억 3천. 그리고 화성시, 동탄 3억 1천만 원. 대체적으로 경기도권 아파트들은 10억 밑으로 이제 내려치고 있다. 요런 데는 좀 예외적이고, 요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물려서 그냥 악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아주 단기간 안에 겪을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답답해서 언제 집값 내리지? 언제 집값 내리지?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상황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분명히 찾아올 거니까 인내를 가지시고 반드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놓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리가 심상치가 않죠. 인뱅이 벌써 7%를 넘어섰습니다. 야,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16억 분양가, 20억 분양가 겁 없이 받는다면 앞으로 그 분양가가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돌다리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아주 안전하고 또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빵빵한 목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